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미국 하버드 강의실 한복판에서 수백 년 동안 사실이라 믿어왔던 세계 최초의 역사가 뒤집힌 겁니다. 심지어 그 진실을 밝힌 건 다름 아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유학생의 말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췄고 그 말을 듣던 한 교포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외면하던 뿌리를 찾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잊혀진 한국의 보물 하나가 그의 가치관과 삶 전체를 뒤흔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낙엽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문명과 미디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지루했죠. 교수님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강의실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란 단풍이 더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발명입니다. 교수님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1455년에 발행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 이미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사실이니까요. 제 이름은 제이든 리 24살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셨지만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이 미국이죠. 한국어도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거의 모르는 수준입니다. 교수님이 15세기 유럽의 인쇄술에 대해 계속 설명하시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강의실 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동양인 여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게 아니라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서윤지라고 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석사과정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지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저와 한국에서 온 유학생. 같은 듯 다른 우리의 입장이 묘하게 대비됐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며 수업 후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 뭐지? 정말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가 있었다고? 의심스러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구텐베르크만 배우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지를 찾았습니다. 윤지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로운 정보에 감사하며 다음 수업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지가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언이 미안했다며요. 예상과 달리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정말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지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됐으며 이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조상의 역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물었고 윤지는 도서관에 가서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이 의심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으로 걸어가며 저는 한국에서는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윤지는 기본 역사 교육에서 배우지만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사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계로서 뿌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었죠. 도서관에 도착해 특수 자료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는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의 편향성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서윤지가 보여준 자료들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정말 존재했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책이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사실인데 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도서관을 나온 후에도 궁금증은 계속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밤새 직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학권만 현존한다는 사실, 상권은 분실됐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이 역사를 배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저희 아버지는 65세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죠. 평소 말씀이 적으신 분이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께 직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당연히 알지,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직지를 물어? 저는 대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과 서윤지를 만나 알게 된 사실들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지하실로 향하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활자였어요.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현대식이지만 원리는 직지를 만들 때와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명한 기술이지. 아버지는 활자를 하나 집어든 채 직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고려시대 승려들이 불경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금속 활자를 개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프랑스까지 건너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인쇄소를 시작한 것도 이런 우리 역사와 연결되고 싶어서였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이런 걸 물어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보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조각이 제 정체성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서윤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직지심체요절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서둘러 버스표를 예매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거든요. 뉴욕의 한국문화원 건물은 맨해튼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서니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입구에는 직지심체요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전시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지의 복제본과 함께 청동활자 제작 과정, 종이 만드는 법, 인쇄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으로 직접 깎은 목판에 주물을 부어 활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서윤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전시 해설을 하던 윤지가 놀랍게도 저를 알아보았어요. 해설을 마친 후 반갑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며 직지에 관심이 생겼냐고 물었어요. 윤지는 석사 논문 주제가 한국 금속 활자의 세계사적 의의라며
전시회 해설자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위해 개인 투어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금속 활자 주조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 앞에서 윤지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려시대 장인들은 먼저 단단한 나무에 글자를 새긴 후 그 주형에 구리와 납, 아연을 섞은 합금을 부어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수천 개의 활자로 책을 인쇄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저는 그 정교함에 감탄했고 윤지는 1377년 기술로 이런 정밀함을 구현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냐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동 활자 복제품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코너에서 저는 그 무게와 질감에 놀랐어요.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보여주셨던 활자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작은 금속 조각들이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문득 저는 이렇게 중요한 발명이 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왜 항상 구텐베르크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알리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는 것이 역사이며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발명도 잊혀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이 서양 역사책에서 잊혀진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을까요? 전시회를 나오면서 저는 이런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직지의 고향인 청주,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직지의 원본을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윤지는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지만 청주의 직지 문화특구와 고인쇄 박물관이 있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야 했어요. 제 뿌리를 찾아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위해. 윤지에게 언제 한국에 돌아가는지 물었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2달 후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함께 갈 수 있을지 물었어요. 직지의 고향을 보고 싶다고 말이죠. 윤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윤지와의 약속으로부터 2달이 지나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제 한국행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서울 친구에게 연락해 제가 머물 곳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는 왠지 고풍스러운 동양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초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윤지는 공항 도착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한 후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어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경복궁 관람 후 윤지는 저를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맞은편에서 하얀 머리 수건을 쓴 아주머니가 우렁찬 목소리로 맞아주셨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보시더니 어머 잘생겼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윤지가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더 반가워하시며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메뉴도 물어보지 않고 첫 한국 방문이면 이걸 먹어야지 라며 비빔밥을 추천하셨습니다. 잠시 후 나온 비빔밥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둥근 그릇 안에 흰밥을 중심으로 노란 계란 노른자, 빨간 고추장, 초록 시금치, 갈색 고기, 검은 김 등 색색의 재료들이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직접 숟가락으로 비벼주시며 이렇게 해서 먹어, 알았지?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신기한 맛의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고소함, 매콤함, 달콤함, 쌉쌀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윤지는 이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직지심체요절도 그런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했어요. 식사 내내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말도 가르쳐 주시고 더 먹으라며 반찬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랜 아들을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윤지가 알려준 대로 골목 깊숙이 들어가니 금속 활자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장인이 작은 활자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계셨어요. 장인님은 제가 직지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는 반색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걸 찾아오다니 라며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40년 넘게 전통 금속 활자 기술을 지켜오셨다고 합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활자들을 하나씩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청동 합금의 비율부터 글자를 새기는 방법까지 그 과정이 1000년 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장인님이 직접 만든 작은 활자 모양의 펜던트를 구입했어요. 펜던트 뒷면에는 지혜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인님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 조상의 지혜를 항상 기억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펜던트는 제 뿌리와 연결된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윤지는 저를 한강 여의도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라면을 끓이고 어떤 이들은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서 강변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윤지는 제 얼굴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며 미소 짓고 심지어 옆자리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맥주를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자연스러운 나눔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둠이 내리자 한강의 진짜 매력이 드러났습니다.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들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장관을 이루었어요. 한강에 비친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갈 때마다 만들어내는 물결이 불빛을 일렁이게 했어요. 윤지는 이곳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저는 이 나라가 제 상상과 얼마나 다른지 이야기했습니다. 윤지는 웃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선입견에 대해 말했어요. 세계 역사책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것처럼 현대 한국의 모습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 간직한 곳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직지의 고향인 청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윤지가 처음 강의실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다음 날 청주에서 찾게 될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이 지나고 저희는 KTX를 타고 청주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이 직지심체요절이 탄생한 땅이라고 설명했어요.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흥덕사지, 직지가 인쇄된 절터였습니다. 흥덕사터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규모에 놀랐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세계 인쇄 역사를 바꾼 혁신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발굴된 금속 활자 몇 점이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윤지는 그것이 직지를 인쇄한 활자는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직지 복제본과 함께 금속 활자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금속 활자 인쇄 체험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저는 직접 작은 활자들을 골라 배열하고 먹을 묻혀 한지에 찍어 보았어요. 생각보다 어렵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약간 삐뚤어졌지만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한지 만들기 체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삶아 만든 섬유질을 물에 풀어 채로 걸러내는 과정이 예술 같았어요. 이렇게 만든 종이가 1000년도 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직지가 바로 이런 한지에 인쇄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내구성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저녁 청주의 작은 카페에서 윤지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직지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점이라고요. 유럽 중심의 세계사 서술에서 비롯된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으며 직지는 그런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번 여행을 통해 크게 변화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제 한국인 뿌리를 단지 흐릿한 배경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지의 역사, 아버지가 간직했던 활자들, 그리고 이곳 청주에서 느낀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질문을 일으켰어요. 카페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청주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지가 그토록 오랜 시간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세상에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저 역시 제 안에 숨겨진 정체성의 조각들을 하나씩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여행을 마치고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청주에서의 경험은 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버지께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으신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직지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실 때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한국의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시며 아버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에게 함께 창고로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아버지가 은퇴하기 전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의 장비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어요. 창고 문을 열자 잉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불을 켜셨고 그곳에는 여러 대의 인쇄기와 정교하게 정리된 금속 활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오래된 수동 인쇄기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그것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아버지는 상자에서 한글 활자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작은 인쇄소를 돕던 일,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인쇄 기술 하나로 가족을 부양했던 시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활자를 고르고 배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종이에 찍어 보았습니다. 결과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자부심은 분명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잉크 자국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새겨진 그 손가락들이 평생 이런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지를 통해 알게 된 금속 활자의 역사적 의미와 아버지의 일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손끝이 세상을 찍어낸 것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의 사진, 아버지의 고향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하시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직지의 역사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문명과 미디어 수업에서 직지에 대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 직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를 준비했어요. 윤지도 화상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부분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이 기억나요. 처음 윤지의 발언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직지를 소개하게 된 것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프로젝터에 직지의 이미지를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1377년 한국의 고려 왕조에서 만들어진 직지 심체요절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직접 찍어온 청주 사진들, 금속 활자, 체험 영상,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직지 원본 자료를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다음 학기 커리큘럼에 직지와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표 후 몇몇 학생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 다가왔어요. 그 중에는 처음에 제 이야기를 의심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자신이 역사 전공이지만 직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어요. 윤지와 저는 이 반응에 고무되어 잊혀진 혁신 직지 이야기라는 짧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목표는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윤지의 학술적 지식과 제 미디어 제작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주말마다 영상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히든히스토리라는 계정을 만들었어요. 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문화유산과 발명품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금속 활자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클립이었어요.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교포 2세, 3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27살 한인 3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뿌리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더 많은 잊혀진 우리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영상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도 늘어났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교수님이 자문을 자청하셨고 디자인 전공 친구는 애니메이션을, 음악과 친구는 배경음악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과제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진지한 문화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제 작업실에 들어오셨어요. 컴퓨터 화면에서 재생 중이던 직지 영상을 보시더니 오래된 가죽 상자를 내밀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가족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에 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직지의 역사가 그랬듯 잊혀진 진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의 히든히스토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직지에 관한 전시회도 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지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청주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직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제가 참여해 볼 생각이 없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을 덧붙이셨죠.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함께 방문하고 싶다고요. 은퇴 후 처음으로 고향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서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박물관 교육 콘텐츠 개발자가 되어 한국의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처음에 직지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제 룸메이트 마이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지의 한 페이지를 프레임에 담은 것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제 변화를 지켜봐왔고 이제는 제 열정을 응원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윤지와 함께 다시 청주로 향했어요. 1년 전 처음 방문했던 그곳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흥덕사 터에 서서 제 손에 들린 직지 복제본을 바라보았어요. 이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흥덕사 터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유산을 세계에 알릴 책임이 제게 있다고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잊혀진 역사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윤지가 다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지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지 않은 다양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흥덕사 터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했어요. 1377년 승려들이 금속 활자를 정렬하고 종이에 찍어내던 그 순간과 지금의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직지는 단지 한국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지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